제가 오늘의 영상을 찍기 전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면 진짜 많은, 소위 말하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저를 싫어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마케터들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나만이 알고 있는 소싱처를 알려줄게. 나처럼 유료 광고하면 로아스가 대박 날 수 있어. AI로 블로그를 하루에 10개씩 발행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9년간 5천 명 이상의 사장님들을 가르쳤으며 100개 이상의 기업들을 컨설팅했습니다. 3천억 기업의 마케팅을 총괄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250억 제조업 공장을 컨설팅해서 500억 매출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스티브랜드 잡스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컨설팅 성공률은 93%입니다. 아예 실행을 안 하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공시켰다고 볼 수 있죠. 실력이 검증된 제가 단언합니다. 성공하는 사업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정말 훨씬 단순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가게를 차립니다. 아니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사업을 하지만 광고비로 임대료보다 더 큰 돈이 깨지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업 성공은 멀기만 하고 미생에서 왜 밖이 지옥이라고 했는지 공감이 갑니다. 자, 사장님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인데요. 힘들고 지쳤을 때 사장님들이 그제서야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눈에 들어온대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비싼 강의를 들으면서 최신 알고리즘 해킹 비법 뭐 이런 걸 배워옵니다. AI로 딸깍하는 것도 배워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이런 거 많이 배운 분들 계시거든요. 당장도 힘들지만 V자 반등을 꿈꾸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하죠. 그러나 결과는 어떠셨죠? 성과가 있었나요? 안 통했을 겁니다. 이런 얕은 수법들은 플랫폼 회사가 눈치를 채고 알고리즘을 갈아엎기 전까지만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AI로 딸깍은 막상 시작해보니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같은 걸 해서 경쟁만 더 심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법들은 짧으면 일주일, 길어봐야 두세 달 정도 지나면 통하지 않는 수법들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유료 광고 하는 거, 뭣도 모르고 중심가에 1층 가게 임대했던 거, 알고리즘 노린 마케팅과 AI 딸깍해서 쇼츠 만드는 것까지 제가 똑같이 했던 실수들입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레버리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템. 사업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레버리지는 바로 아이템, 즉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아이템에 대해 90%가 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이템에서 중요한 건 엄청나게 비싸거나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예를 들면 뭐 인기 있는 브랜드 상품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템은 바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쌉소리 무시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다 검증했습니다. 이런 걸 팔아야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아이템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능제. 기능제는 이걸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기능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시간을 줄여주거나 비용을 아껴주거나 불편함을 없애주거나 성과를 높여주는 아이템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청소기는 먼지를 제거하고 배달앱은 음식을 사러 가는 수고를 줄여주죠. 회계 프로그램은 복잡한 계산과 장부 관리를 대신 해주죠. 만약 여러분이 기능제를 판매한다면 맨 위에 이걸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무엇이 더 쉽고 빠르고 좋아지는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경험제입니다. 경험제의 중요한 점은 이걸 이용하면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입니다. 경험이에요. 경험제는 단순한 기능보다 고객에게 즐거움, 편안함, 감동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아이템입니다. 영화, 여행, 맛집, 공연, 카페 등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커피라는 액체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카페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과 분위기까지 함께 구매하거든요. 기능제라고 생각하니까 원두에 집착하고 가격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고객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경험제는 판매한다면 이걸 강조해 보세요. 고객은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어떤 감정과 기억을 얻게 되는가?
당연히 내 가게에 왔을 때 좋은 경험을 남겨줘야지 또 오겠죠. 자, 세 번째는 상징제입니다. 상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선택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상징제는 고객이 자신의 정체성, 취향, 가치관, 소속감 또는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도록 돕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지만 예를 들어보면 1초 만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돌멩이 하나에 70만 원이면 사시겠어요? 안 사죠. 그런데 거기에 샤넬 로고가 찍혀 있다면요. 심지어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면요. 모두가 앞다퉈서 사려고 하겠죠. 그게 상징제의 힘입니다. 요건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샤넬 들렀을 때 마케팅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느끼면서 아 진짜 샤넬 직원들은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 한정판 운동화를 사는 이유는 내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취향, 가치관, 권위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부터 줄을 서고 오픈런을 하고 큰돈을 지불해서라도 상징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 한정판 운동화, 자동차, 친환경 제품, 특정 브랜드의 굿즈, 팬덤 상품들을 팔고 있다면 상징제처럼 파셔야 돼요. 가방이라는 기능제로 바라보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돈을 못 법니다. 중요한 건 결국 세 가지 아이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능제는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고 경험제는 고객의 감정을 충족시키며 상징제는 고객의 정체성과 표현 욕구를 해결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하니까 너무 어렵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장님들은 시작을 기능제부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능제, 경험제, 상징제의 순서로 넘어가야 사업을 계단식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이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현대자동차는 과거에 차를 기능제로 팔았습니다. 가성비를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없는 해외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해야 했죠. 그러다 경험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광고에 가족을 등장시키고 안전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보니까 상징제로 도약하고 있더라고요. 제네시스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만들었고 고성능 N 시리즈를 선보이며 현대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 대변합니다. 관용차 보면 현대차 쓰는 경우 많죠. 기능제로 팔 때는 2, 3천만 원에 팔리던 차가 경험제로 팔면서 5천만 원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나오는 신차 GV90은 2억이 넘는 가격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능제, 경험제, 상징제의 순서로 성장시켜야 사업이 계속 커집니다. 저는 마케팅을 처음 배웠을 당시 제가 그때 팔던 게 기능제로 팔고 있었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그걸 경험제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한 달 만에 20배가 성장했던 성공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00개 이상의 회사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기능제에 멈춰있는 사업들을 경험제, 상징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2배, 크게는 100배씩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기능제를 팔고 있더라도 어떻게 경험제, 상징제로 전환할지 고민해 보세요.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M, 마케팅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는 두 번째 레버리지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중요해요. 수많은 마케터들은 사업에서 마케팅이 90%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마케팅에 돈을 퍼부었을 때 사업이 성장했어야 하죠. 그러나 제가 시작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왜 마케팅을 해도 성과가 안 나올까요? 바로 첫 번째 레버리지인 아이템을 무시하고 마케팅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90%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사업을 성공시키는 세 개의 레버리지는 순서가 중요해요. 아이템이 제대로 만들어진 다음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살만한 제품과 서비스도 안 만들어 놓고 마케팅에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게 안 올라가요, 매출.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뭐가 문제냐? 영업 전화에 타겟이 됩니다. 사장님들 이거 마케팅 영업 전화 수십 통씩 받아봤죠? 저희 사무실에도 진짜 하루에 정말 많이 전화가 오는데 뭐 주로 내용은 뭐 이런 거죠. 나랑 함께하면 유입이 몇 배로 늘어난다. 앵무새처럼 다들 똑같이 말하죠. 마케터들의 적이 될 각오로 말합니다. 이런 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들은 유입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필요한 건 유입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애초부터 핏이 안 맞죠. 저들은 유입을 약속하는데 사장님들이 필요한 건 전환이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마케팅이라면서 유입만 시키고 사장님들이 필요한 건 전환이고 월 광고비로 1,000만 원을 써서 유입이 2배 늘면 뭐합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제 영업전화 돌리는 마케터들에 낚이지 마세요. 전환이 잘 나오기 위해선 첫 번째 레버리지인 아이템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수백억씩 성과를 만드는 저와 같은 이제 기업 컨설팅 전문가들이 보면 마케팅의 중요도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마케터들은 90%라고 한다고 했죠. 저는 사장님들을 위한 1대1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에게 코칭받은 30대 여자 사장님은 월 매출 300만 원일 때 오셨는데 8,400만 원이 됐습니다. 6개월 만에요. 저의 코칭을 받아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순서대로 한 결과예요. 심지어 경쟁이 심한 식음료 시장인데도 말이죠. 성공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1대1로 정답을 배우고 싶은 분들만 연락 주세요. 자, 세 번째 레버리지는 B, 브랜드입니다. 단언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사업이 평생 안정되지 않고 위기에 처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개의 레버리지 중에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말에 배달 음식 시킬 때 어떻게 하죠? 브랜드를 찾죠. 왜일까요? 짜장면, 치킨, 뭐 이런 걸 검색하면 믿을 만한 가게인지 한참 살펴봐야 하니까요. 음식 하나를 고를 때에도 사람들은 신뢰하는 곳에서 구매합니다. 시간과 실패를 줄이고 싶으니까요. 신뢰를 만드는 건 브랜드예요. 제가 기업 컨설팅을 하다가 소상공인 사장님들 돕기 위해 유튜브를 열면서 스티브랜드 잡스로 이름을 정하고 슬로건을 스몰 브랜드 빅 머니로 정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브랜드가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1인 기업이고 소상공인인데 굳이 브랜드까지 필요할까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아이템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마케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억을 벌고 싶다면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위로 갈수록 IMB에서 뒤로 갈수록 더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업을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세 개의 레버리지가 IMB입니다. IMB가 모두 있을 때 곱하기 효과가 일어나서 매출이 가장 크게 폭발합니다. 저는 5천 명 이상을 가르치고 100개 이상의 기업을 성공시키며 이걸 깨달았어요. 앞에서 마케터들은 마케팅의 중요도를 90%라고 본다고 했죠. 저와 같은 기업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 중요도는 50%이고요. 그 다음으로 아이템이 35%, 마케팅은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요거는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논문이나 이런 전문가들, 또 제가 아는 마케팅 전문가분들은 막 헬기 타고 날아다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마케터들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마케터들은 막 수천억, 수조원씩 매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저렇게 높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IMB 순서로 정리해드리면 I 35%, M 15%, B 50%입니다. 중요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보면 브랜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마케팅이 90%라고요? 옛날처럼 아이템 아무거나 가져와서 SNS 마케팅 돌려서 매출 내는 거 지금은 안 통합니다. 변기에 간장 뿌리고 샤워기로 이렇게 물 뿌려서 맞는 클리너인 것처럼 팔던 사람들 지금은 어디 갔을까요? 꼼수는 한 번만 통할 뿐 고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케팅에 몰빵하지 말고 IMB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템이 있는지, 아이템을 널리 알리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브랜드를 내가 가졌는지 봐야 해요. 사업에는 IMB가 모두 있어야 곱하기 효과가 발생해서 매출이 크게 폭발합니다. 제가 5천 명 이상을 가르치며 검증했습니다. 해보니까 IMP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보다 IMB 모두를 갖추고 있을 때 차이가 10배 이상 나더라고요. 매출 차이가. 이게 IMP는 하나씩 하나씩 하면은 더하기가 되는데 이게 세 개가 같이 있으면 곱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MB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업을 1대1 코칭으로 사업의 3대 레버리지 IMB를 만드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10명이 정원입니다. 매월 갱신되는데 3개월 하고 매출 3배 키우고 빠지는 사장님도 있고 3년째 계속 코칭받아서 10배 넘게 성장한 회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래 하시면 매출이 더 크게 오르긴 하겠죠. 저랑 함께 하면서 사업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세요. IMB를 설계해야 한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9년간 컨설팅하고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자리가 쉽게 나지는 않아요. 코칭 컨설팅의 성공률이 93%라 기존 사장님들이 웬만해선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 성공이 절실한 분들만 연락 주세요. 정답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사업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